네, 이 시각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MLCC, 냉각 시스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 자율주행차와 면세점 석유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과 아이폰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이슈와 함께 종목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비만 치료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펩트론의 약효지속 스마트대포 플랫폼 기술을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체중 감량 약물이 이렇게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의 강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펩트론은 상한가 진입했고요. 이외에도 대화제약이 19% 넘게, 대봉LS도 17% 넘는 상승 곡선 그리고 있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블루엠텍은 7%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LCC 관련주 한번 만나볼까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MLCC 시장 조기 선점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LCC는 전자산업의 쌀로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기대감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MLCC 관련주들 강세 보였는데 시세 이어가면서 아모텍이 13% 넘게, 사막 콘덴서도 3.4%, 네온테크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보시죠. 자,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 이후 트럼프가 해리스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 일부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DID가 12% 넘게, 삼부토건은 3%, SG도 3%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관련주 만나보시죠. 자, 테슬라 뉴욕 증시에서 간밤 3.7% 하락했습니다.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하락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차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퓨런티어가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도 4% 넘게, 모트렉스, 에이스테크, 라닉스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석유화학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간 강했던 중국 관련주, 특히 경기 민감주는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대한유화가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하나솔루션과 금호석유도 각각 2.4%,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중국 정부는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관련주도 살펴볼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IB죠. 제프리스는 아이폰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스마트폰 즉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 16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현재 프로텍은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죠. BH도 마찬가지로 2.29% 하락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YMT, 덕산, 네오룩스 모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 움직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에서 ETF들 어떤 흐름 보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데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거란 전망에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건데요. 특히 나스닥이 1.18% 밀리며 금융주를 제외한 나스닥 상위 종목을 추종하는 QQQ가 1% 넘게 빠졌고요. 다이아와 스파이도 하락불 켰습니다. 이에 다음으로 주요 ETF 섹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M7 중 엔비디아가 홀로 강세 보였는데요. 견조한 AI 칩 수요에 장중에는 $130 터치하며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에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종목인 속스L은 제한된 하락폭 보여줬고요. 인버스 종목인 속스S는 상승불 켰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세 이어가며 에너지 관련 ETF들은 상승의 그린라이트를 켰습니다. 브렌트유는 한 달 만에 다시 배럴당 $80 위로 올라섰고요. 이에 원유 가스 탐사 기업을 추종하는 엑소피는 0.8%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부진합니다. 특히 반도체주 ETF가 1.57% 밀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어닝 쇼크 기록하며 하락하고 있고요.
간밤 엔비디아 흐름 좋았음에도 SK 하이닉스까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ETF 살펴보면 0.6% 밀리고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3% 넘게 급락한 가운데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선방하는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호재에 수요 기대감 개선되며 철강 ETF는 0.21%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미디어엔터는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주가들 좋은 가운데 바이오 ETF는 0.4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함께 움직인 섹터들도 있었고 비대칭적인 움직임 보인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승 특징주와 함께 하락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시장 모두 역시나 중국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 지난 한 달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상위 10개 ETF가 모두 중국 관련 ETF로 집계됐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행하면 최대 20%까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전력 설비 섹터가 부진합니다. 그간 AI 광풍과 맞물려 흐름 좋았지만 오늘은 시장 전반이 하락하며 함께 하락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보험주가 유난히 약했는데요.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에 보험사들의 피해가 전망되며 크게 내렸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특징 업종 전력 설비의 ETF들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그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연간 0.39%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올해 7월에 상장한 신규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7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은 1,3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높은 24%대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시간외에서 하락한 가운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꽤 깊은 하락을 보이며 ETF 전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LS도 15% 넘는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34%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11시 13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시작한 화요일 장입니다. 장 출발 후 2시간이 지난 현재 시장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선 장이 진행되면서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특히 10시 30분 중국 증시가 초강세로 개장할 때 우리 시장은 저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83% 하락하면서 2,60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2% 하락하면서 77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5거래일간의 국경절 연휴를 뒤로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중국 증시는 초강세, 그야말로 주요 지수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업종 등이 강세고요. 개장 20분 만에 거래대금 1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상태인데요. 오늘 홍콩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이너스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중국 시장의 강세가 시장 자금을 빨아들일지, 우리 시장에 훈풍을 넣어줄 요소가 될지는 이후 오후장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10조 8천억보다 낮은 9조 1천억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장중 5만 전자를 살짝 터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6만 전자를 지켜내주고는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오후장에 지켜봐야겠고요. 또 간밤 슈퍼마이크로가 폭발하는 AI 수요를 재확인해주면서 15%대 급등,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국내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의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KTX는 어제 6%대 강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2.92%대 하락 18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이 약세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로직스, 또 기아도 조금 전에 상승 전환했다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KB금융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바로직스 0.29% 상승하면서 100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고 기아 보합권, KB금융 1.4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은 바이오주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이 0.69%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4% 이상 상승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천당제약 1.93% 상승하면서 14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5장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VI 장치에서 특징적인 점은 많은 ETF들이 발견된 겁니다. 추측하시다시피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았는데요. 중국 상해와 선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상방 VI, 또 홍콩 항생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하방 VI가 많이 발동됐습니다. 개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남합토건이 하방 VI 발동됐고요. 1승이 2번의 상방 VI, 그리고 플레이리아, 와이즈버즈까지 상방 VI 발동되면서 시장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VI 특징주 첫 번째는 KNS입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와 함께 벤츠사와의 1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LG 엔솔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 강세입니다. 지난 8월 벤츠코리아가 발표한 자사의 배터리 제조사의 80%가 중국산 제품으로 밝혀져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에 국내 LG 엔솔의 배터리 비율을 대폭 늘리는 걸까요? 1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에 KNS와 세아 메카닉스, 코칩과 JMNS 그리고 알맥 등이 상방 VI 발동됐고요. KNX는 14%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7%대로 상승폭을 절반가량 반납했습니다. 한편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을 보면 4,400억가량 흑자로 기록됐는데요. 이 숫자는 IRA 세액공제 보조금을 포함한 수치이며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7억, 3분기 연속 적자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대웅입니다.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연간 500억의 매출을 내는 유방암 치료제 화이자 임랜스의 복제약 시장에 진출합니다. 임랜스의 동일 성분으로 광동제약에서 낸 캡슐형 약인 알렌시 캡이 있지만 이번 대웅제약은 첫 정제형, 즉 알약 형태의 양으로 퍼스트 제네릭 지위를 얻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대웅과 대웅제약 모두 강세인데요. 대웅은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현재도 9%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상위 LK삼양이 올라왔습니다. 열화상솔루션 신사업 확대와 일본 지사 개설 소식에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거래량이 전거래일 대비 급등하면서 주가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시 기준 4,085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도 상위에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21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국내 최초로 미국 클리아랩 4개 확보가 인복한 것으로 알려진 랩지노믹스도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노을의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의약품 구매기구가 발표한 기술보고서에 노을의 인공지능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이 등재되면서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스코비는 급등 4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거래량도 눈에 띄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펩트론과 일라이릴리의 계약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고 거래량 상위단에는 대화제약과 위고비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나노엔텍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날 신고가를 경신하고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2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오늘 장중 두 자릿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자율주행 관련주와 2차 전지주들의 낙폭도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와 관련한 비관론이 부각되면서 테슬라가 3.7%대 약세로 마감한 데 영향을 받고 있고 상한단의 퓨런티어와 라이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디엔 오토모티브 그리고 최근 SM 코어도 오늘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디텍메드까지 오늘장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